종일 편식 랄랄라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주환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재미있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충원입니다. 재미있게 그려보자 2편에서는요 1편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1편에서는 화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 그리기가 아마 무척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편에서는 지금부터 아주 정상적인 속도로 천천히 그림 그리는 속도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동물 그리기는 정말 재밌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펜도곰을 그려볼게요. 사람들이 펜더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펜더는 곰이 아니죠.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얼굴을 이런 식으로 약간 납작한 타원형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자,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그 펜더곰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만 부분, 눈 옆에 까만 부분을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귀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몸통의 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옆쪽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한쪽 팔은 약간 들고 있고 한쪽 팔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짚고 있죠. 자,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까만 선으로 이제 테두리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그릴 때는 뭐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죠. 좀 더 작게 그려서 뭐 사인펜이라든가 혹은 뭐 그 밖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 도구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자, 아주 천천히 자, 코와 눈과 자, 그리고 눈동자를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입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끝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냥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 자, 근데 마지막으로 까만색을 칠해주죠. 이 펜더는 이 흰색과 까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그런 색깔이 뭐 사실 칠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자, 앞발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그려보세요. 자, 뒷다리도요. 빽빽하게. 자, 다 그려졌죠? 자, 이번에는 원숭이를 그려볼게요. 자, 원숭이의 얼굴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원으로
이렇게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의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될 선과 그다음에 중심선이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 중심선은 항상 얼굴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중심선이 똑바로 내려오는 것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귀. 원숭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가 없는 원숭이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되게 꼬리가 긴 원숭이들은 귀가 이렇게 머리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침팬지처럼 이렇게 꼬리가 없는 그런 원숭이들은 이렇게 사람처럼 이 귀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자, 꼬리를 이런 식으로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윤곽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 선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선이 되더라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자, 원숭이 얼굴, 눈을 그리고, 자, 입을 그리고요. 몸통, 그리고, 자, 이게 발이죠. 자, 가지런히 모은 앞다리를 그리고요. 꼬리를 그리면은 이제 그림은 완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열대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자, 피자를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눈 것 같은 그런 동그라미의 그 4분의 1 조각, 그렇죠? 그러니까 반원을 반으로 자른 그런 저기죠. 그런 원을 이렇게 그런 도형을 그리고 그 뒤에 삼각형을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앞쪽에 눈알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무늬를 앞으로 이제 그려넣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끝났고요. 자, 큼직하게 눈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산호초에 사는 이런 열대어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주둥이가 뾰족한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열대어를 나비고기라고 그러죠. 마치 나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요. 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마치 얼룩말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 얼룩말 무늬처럼 이렇게 칠해주세요. 아주 빽빽하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얗게 남아있는 공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 되겠어요. 뭐 크레파스도 좋고요. 색연필도 좋고요. 자, 다음은 문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형을 길다랗게 먼저 하나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문어의 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문어의 몸통이라고 그러죠. 자, 문어의 그 이 얼굴이라고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몸통 밑에 이 주둥이가 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머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문어의 내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머리의 몸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타원형으로 이 전체적인 스케치가 다 끝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안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 문어고 오징어고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길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무당벌레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약간 납작한 그런 타원형이죠. 자, 눈이 이렇게 있고요. 더듬이가 있고, 자, 앞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는 살짝 이렇게 보이게 되고, 뒷다리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당벌레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땡땡이 무늬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이 무당벌레는 바탕 색깔은 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이고 저 전무늬는 까만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색깔을 만약에 여러분이 칠할 때는 그 아주 예쁘고 선명한 빨간색으로 이 무당벌레의 이 껍데기 색깔을 이렇게 칠해 보세요. 아주 동그랗게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6개의 다리를 그려주고, 자, 날개가 가운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무늬를 가운데 거는 하나 좀 크게, 어떤 건 좀 작게 좀 그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제 점 부분 그리고 그 윗부분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메꾸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곤충 도감이라든가 그런 거 사진집 같은 거 보면은 곤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를 그리면은 무당벌레의 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떤 크기로 그려야 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음은 달팽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지켜보세요. 자, 달팽이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달팽이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달팽이 집이죠. 자,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자,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요. 달팽이의 몸이 약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그런 몸에, 자, 이런 식으로 눈을 그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쓱쓱 그려보세요. 자, 이제 스케치가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가장 먼저 달팽이 눈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자, 달팽이의 그 빠져나와 있는 몸 부분, 그리고 달팽이 집을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둥글둥글 말려 있죠? 자, 귀엽게 입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이번에는 부엉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위아래로 아주 긴 타원형을 그렸죠? 자, 이 타원형의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중심선이 가운데로 와 있다는 것은 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부엉이의 커다란 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과 눈의 사이에 아주 가깝게 이 부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날개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나무까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발의 그 모양을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스케치가 이제 다 끝났죠? 자, 전체적인 그런 그 몸통의 형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자, 아주 간단하게 이 발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귀처럼 저렇게 깃이 이렇게 머리 양쪽에 올라와 있죠. 자, 큼직하게 두 눈을 그리고요. 자, 그 안에 눈동자를 이렇게 찍어주고, 자, 날개를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만 그리면은 이제 외곽선이 다 그려지는 거죠. 자, 꼬리깃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사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뼈대로 이제 이 동물을 그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다리의 길이와 몸통의 길이를 어떻게 처음에 결정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뼈와 그 다음에 그 꼬리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저 어깨뼈에서 내려오는 앞다리, 그리고 거기에는 이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뒷다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엉치뼈가 있고요. 자, 주둥이가 이 원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자, 머리통 위에 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가슴을 이렇게 두툼하게 그 갈비뼈의 그 선을 따라서 가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사자의 발 모양은 이렇게 개 발 모양이나 이렇게 고양이 발 모양과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두툼하고 좀 널찍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그 뒤쪽에 보이는 두 다리를 그려줘야 되겠죠. 앞쪽에 이제 다리 두 개는 그렸으니까요. 자, 눈과 이제 주둥이의 모양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가는 사인펜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주둥이에 이제 끝에 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사자지만 이제 갈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 암사자를 자,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여기에 이제 점을 찍으면 뭐 표범이나 아니면 재규와 뭐 그런 맹수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스케치했던 선을 잘 따라가면서요. 아주 깔끔하게 선을 그려보세요. 자, 뒷다리. 꼬리를 이렇게 두툼하게.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아주 덩치가 큰 코끼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머리통이 좀 크고, 예, 몸통의 이제 그 길이가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코끼리는요. 그리고 이제 얼굴의 앞쪽으로 이제 코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앞쪽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좀 놔뒀어요. 그리고 등뼈와 이렇게 이 갈비뼈 그리고 어깨뼈와의 그 이 관계를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뼈대로 이 동물을 그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대충 대충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림 그리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봄으로써요. 이 동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그 구조, 그다음에 그 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 뼈대로 그리는 이런 방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익숙하게 되면은 어떤 동물의 어떤 동작도 아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자, 코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상아를 이렇게 그리고 코를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코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앞다리 이렇게 배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뒷다리 같이 기둥처럼 생긴 이런 그 코끼리 다리에 그런 그 특징을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귀를 그리고 꼬리가 그리면 이제 완성이죠.
자, 코끼리를 그려봤는데요. 이 코끼리는 대개가 이렇게 몸이 뚱뚱하고 그다음에 네 다리가 기둥처럼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코끼리만큼도 그림 그리기 쉬운 뚱뚱한 동물이 있죠. 바로 하마. 자, 그럼 하마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하마를 이 깡통을 그리는 그런 기분으로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처럼 깡통을 약간 이렇게 앞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자, 깡통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그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둥이가 될 부분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글둥글하게 이제 전체적인 이런 몸통을 그려야 되겠죠. 자,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눈의 위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귀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콧구멍이 이제 그려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다 그려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꽃갈콘처럼 생긴 하마 귀를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그려보세요. 눈이 아주 작죠? 그 다음에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자,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제 몸통을 이제 그려보세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거죽이 접혀져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앞다리는 이제 머리통이 가려서 이제 안 보이죠. 자, 이번에는 사슴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슴과 같은 이런 동물들은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그리기가 힘든 그런 동물에 속해요. 왜냐하면 목이나 이런 다리나 이런 길쭉길쭉하게 생긴 그런 동물들은 굉장히 표현이 어렵다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통과 몸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아주 다리는 아주 늘씬하게 이런 식으로 뒷다리도 마찬가지. 되게 앞다리보다 이렇게 동물들을 그리다 보면 뒷다리 그리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그 많이 그려보지 않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엉덩이 쪽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 사슴의 아주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눈과 그 다음에 이 뿔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관절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다리가 긴 동물들이 이제 관절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말도 그렇고요.
자, 뒷다리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스케치가 끝났네요. 자, 그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이제 자, 먹선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주둥이는 약간 뾰족하게요. 네. 그다음에 양쪽 귀를 그리고 귀와 귀 사이에 이렇게 뿔이 나 있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 귀가 이렇게 그 머리통의 양쪽에 나 있는 게 아니고 뿔 사이에 이렇게 그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뿔은 항상 귀와 귀 사이 이 머리 위쪽에 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 사슴은 이 소나 마찬가지로 발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앞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꼬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꽃사슴일 것 같으면은 예쁜 무늬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색칠을 할 것 같으면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낙타를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깡통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런 낙타가 되겠죠? 자, 머리통의 크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목에서 그 다음에 등뼈로 해서 꼬리로 이어지는 그런 그 선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낙타는 굉장히 목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이렇게 처져 있죠. 굉장히 그 낙타의 그 특징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혹도 중요하지만요. 자, 이제 위쪽에 이제 혹을 이렇게 그렸어요. 낙타는 이제 혹이 하나 달린 낙타도 있고 두 개가 달린 낙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자, 귀는 약간 아래로 그 말 그런 귀보다 약간 아래로 처져 있죠. 자, 목이 이렇게 앞으로 쭉 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눈이 저렇게 돼 있고 콧구멍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러죠. 낙타의 콧구멍은. 자, 앞다리 아주 발바닥은 아주 넓적하게 생겼겠죠. 자,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튼튼하고 넓적한 발을 가진 그런 다리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스케치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고 나서요. 낙타가 이 상태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그려보세요. 과연 앉을 때는 어떻게 앉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관찰력이 아마 그 좋은 친구들은 아마 문제없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혹을 자 이렇게 그리고 앞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꼬리만 그리면 이제 완성이죠. 자, 이 낙타라든가 사슴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런 말 이런 동물들은 어때요? 다리가 길죠? 다리가 길면은 굉장히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운지는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긴 다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연습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 그림 그리는 요령,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혹은 목과 몸통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강아지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강아지도 뭐 종류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 평범한 그런 강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요, 그 어떤 이 뼈대와 같은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그린다거나 아니면 도형을 이용해서 그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모양, 그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자, 앞다리가 한쪽 다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다리는 땅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자, 이 목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입부분,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아주 튼튼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감추어진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에 자, 까만색으로 이제 외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이제 나 있기 때문에 그런 털의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이제 여기저기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느낌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자, 꼬리의 모양도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뒷다리. 그리고 이제 한쪽 다리는 앞다리는 들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감춰진 다리만 그리면 완성이죠. 자, 눈 표현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너구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너구리가 가끔씩 이렇게 발견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너구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너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만화 영화를 많이 보니까 미국에서 제작된 만화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너구리들은 다 그렇게 생겼는지 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너구리와 미국 너구리는 좀 외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머리통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배 크기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뭘 이렇게 잔뜩 뭘 먹은, 그래서 배가 잔뜩 부른 그런 너구리 같아요. 자, 꼬리도 이렇게 큼직하게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묘사를 해야 되겠죠. 자,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중심선의 양쪽에 이제 까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코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주둥이,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이 이제 그려졌네요. 자, 팔은 아주 이 너구리 팔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별로 길지 않고 앞다리가 이렇게 짧은데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아주 가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죠. 뭘 이렇게 잡는다거나 작은 벌레를 잡는다거나 껍질을 깐다거나 할 때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자, 두툼하게 꼬리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가 끝났어요. 자, 이제 먹선으로요. 귀와 전체적인 그 머리통의 그 표정, 그리고 눈가에 이렇게 까만 무늬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저게 이제 말하자면 이 너구리의 가장 큰 그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그 눈가의 까만 점 때문에 이 팬더가 곰이 아닌 이 너구리과에 속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까만색으로 코를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다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이 손의 모습이 이제 좀 이렇게 앙증맞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죠. 그다음에 아주 튼튼해 보이는 그런 뒷다리.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꼬리는 아주 두툼하게요. 그리고 무늬를 그리고 싶은 사람은 무늬를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너구리가 완성이 됐죠. 이번에는 호주의 귀염둥이 코알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알라는 평생 동안 나무 위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주머니에서 키우고 또 한참 동안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업어서 또 그렇게 키우죠. 자, 먼저 그 엄마 코알라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요. 이 코알라의 이제 이 발가락은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 동물 도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한번 자세히 그 코알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눈이 이렇게 있고요. 입이 있고 넓적한 귀가 양쪽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뒤에 옆에 있는 이 새끼 코알라도요. 뭐 엄마하고 이제 판박이니까 뭐 축소판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다리 모양도 같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이제 끝났네요. 자, 이제 귀에 독특한 귀 모양부터 까만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이제 시작했어요.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납작하게, 그리고 코는 반질반질하고 까맣게. 자, 앞다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나무의 이제 질감을, 이제 특유의 질감을 살짝 표현해 주세요. 자, 눈이 이렇게 있고요. 어때요? 새끼 코알라가 그래도 엄마 코알라보다는 조금 더 귀엽게 그려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을 그리면 끝이죠. 공룡의 아주 그런 씩씩한 공룡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통과 목, 그리고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처럼 이렇게 몸을 심하게 이렇게 비틀고 있는 그런 동물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기는 참 어려워요. 자, 꼬리가 이렇게 긴 꼬리가 보이고요. 자, 공룡 중에서 머리통의 크기가 저렇게 크면은 육식공룡이죠. 머리통이 작으면 대개가 초식공룡이고요. 자, 아주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눈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자, 콧구멍이 있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특징이 바로 저 앞다리죠.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다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아주 튼튼한 뒷다리. 네, 아주 튼튼하게 그려줘도 돼요. 자, 이제 아주 균형 있는 그런 그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넓게 다리를 벌린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자, 이제 까만색으로요. 이제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위턱과 아래턱 그리고 그 사이에 이빨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턱뼈가 아주 튼튼해 보이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공룡의 운동감을 잘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룡을 색칠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이 과거에 어떤 색깔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 화석에도 그 색깔은 남아있지가 않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튼튼한 발톱. 네. 그리고 빈약한 앞다리. 자,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죠. 자, 나머지 다리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장식을 좀 하는 것도 재밌어요. 자, 공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방금 그렸던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육식 공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뿔이 나 있는 그런 뿔 공룡 혹은 아주 덩치가 큰 초식 공룡들 뭐 여러 가지 공룡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룡 도감이라든가 그런 책들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것으로요. 재미있게 그려보자 1편을 모두 마칠게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재미있게 잘 그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잘 안 그려지고 잘 힘든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멋진 그림을 아마 금방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재미있게 그려보자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다가와봐요 미술의 세계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재미를 신나게 배워요 연필과 종이 준비만 되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죠 신나게 재밌게 예쁘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봐요 미술 애니멀 코믹 펜싱